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었던 김행이라는 여성이 있죠. 어제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2심 송심 부정선거 의혹 이것을 파헤치자는 겁니다. 전당대회에서 돈이 뿌려진다. 저희도 2월에 전당대회 했지만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2008년도 박희태 대표의 7.3 전당대회 그것은 정말 부끄러운 짓입니다. 아무튼 2심 전심 2심 송심 부정선거 의혹 그걸 파헤치면 민주당의 간판을 내리는 전초전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상민 의원도 이런 말을 했죠. 민주당 간판 내려야 될지도 모른다. 2심 송심 이제 이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지금 있습니다. 여기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오늘 방송에 엑기스입니다. 결국은 이재명입니다. 이 일도 결국은 송영길입니다. 그 송영길이 돈봉투를 돌릴 때 밑에서 돈봉투 돌리는 일에 그 실무 책임을 맡았던 사람, 그 사람이 성남시에서 온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밑에서 있었던 사람이 송영길 쪽에 가서 일을 하고 또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남헌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헌기 60대 초반 이 수천억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지금 지목되어 있는 사람이죠. 저 사람입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벌써 저것 때문에 3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이제 저 사람이 저 동해시에 가갖고 여러분 여기가 삼척 그 위에가 동해 그 위에 좀 올라가면 망상이라는 여러분 다 그 동해안 쪽 기억나시죠? 삼척 동해 망상해수욕장 이제 여기를 했다는 사람인데 남원기가 그때 저희를 성사시킨 사람이 누구냐 이제 이거거든요. 그 일에 누가 힘을 썼느냐.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야당의 국회의원 정치인이 여기에 개입돼 있다라고 확인을 해줬어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저희 11시 김광일 쇼가 확인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에 이재명 쪽 사람이 있다. 지금 이런 의혹이 불거져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 자꾸만 이러한 일에 가까이 좀 손바닥 보듯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2심 송심이라고 하느냐. 왜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그거는 서로 이재명과 송영길, 송영길과 이재명 거래가 있을 것이다. 거래가. 저 개인적으로 취재하고 들은 얘기도 많이 있는데 아직은 지금 이렇게 마이크에다 대고 공유할 시점은 아니어서 다음 주 중이라도 여러분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그 계양구를 송영길이 5번이나 이제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으니 송영길이 이 사람을 저 대신 뽑아주세요. 저는 서울시장으로 갑니다. 이랬을 때 누구를 꽂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100% 당선된다 했을 때 그걸 공짜로 주었겠느냐 이런 거죠. 송영길이 이재명한테 그걸 이재명을 언제 봤다고 그걸 공짜로 주느냐. 학연, 지연 뭐 아무건 관련도 없는데 송영길은 5선을 할 정도로 그리고 당대표 선거에 3번을 도전할 정도로 중앙정치인이고 이재명은 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인데요. 서로 교집합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송영길이 아무튼 당대표 이 선거를 할 때 이재명이 적극적으로 도와줬다고 돼 있고 그러면서 계양을을 이재명한테 물려주고 또 당대표를 만드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이재명이 당대표 못 될 뻔했잖아요. 그 왔다 갔다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그 뭐 뒤집혀 갖고 못할 뻔했는데 정세균 후보한테 간 표가 무효냐 아니냐 이게 막 그때 시비 붙어 있는데 그걸 다 무효 처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2차 결선 투표 가지 않고 그냥 당선이 됐잖아요. 이재명이. 기억나시죠? 그것도 1차 투표에서 50% 딱 넘어가지고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사람이 송영길입니다. 그러니까 송영길이 이재명을 당대표를 만들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제 지금 이 마이크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거죠? 예. 조금 전에는 뭐 에코가 좀 들리는 듯 했었는데요. 혹시 음질이 조금 불량했었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자꾸 지금 이 김행도 이심 전심이라 송심이라는 얘기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지금 이 말이 어제 오늘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그때 전당대회 작년 8월 달에 이미 이심 송심 송심 이심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돈봉투 사건 이제 내일이 토요일인데 송영길이 파리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기자회견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기자회견을 하고 파리하고 서울하고 8시간 시차니까 가령 파리에서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한다면 서울은 오후 7시입니다. 그 송영길 기자회견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이 내일 밤에 이제 듣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요 이재명은 송영길이 기자회견하는 것에 불만입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은 우발적 범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날 욱해서 술김에 욱해가지고 저쪽이 나한테 욕을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냥 흉기를 꺼내가지고 휘둘렀어. 이게 이제 우발적인 범죄라면 전당대회를 앞둔 당대표 후보, 유력 후보가 스폰서한테 돈을 땡겨가지고 돈봉투를 20개를 만들어서 300만 원씩 넣어서 조직적으로 돌린 이 사건, 이건 조직범죄입니다. 돈 심부름에 9명이 가담했다면서요. 집단범죄입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죄수의 딜레마. 나한테 수사망이 점점 좁혀오는데 내가 어디까지 불어야 될까? 이제 전부 다 자기 몸 생각하는 거죠. 내가 어디까지 불어야 나의 형량이 최소화될까? 저놈은 말이야 검찰에 가서 전부 다 내 탓이라고 내 핑계를 댈 텐데 전부 다 이정근 저 사무부총장이 다 한 짓이야. 그럼 이정근 입장에서는 이것들 봐라. 전부 다 내가 한 짓이라네. 그럼 이정근도 거의 뭐 대비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전부 다 자기가 살궁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재명과 그 더불어민주당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송영길이 자기 살궁리 하느라고 무슨 말을 하게 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서울에 있을 때보다 외국에 있으면 훨씬 더 좀 자유롭게 말을 하는 그런 분위기에 젖게 됩니다. 이상하게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송영길이 서울에 들어오면은 좀 말을 아끼고 뭘 막 부인하고 그럴 사안도 파리에서는 말을 웬만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입장에서는 송영길 잠깐만 기자회견 안 하고 그냥 들어오면 안 될까? 지금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과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빨리 송영길 신병을 확보해야 된다. 검찰보다도 먼저. 우리가 먼저. 그래서 뭔가 사전 조율해야 되고
입 닫을 건 닫게 만들어야 되고 말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지금 작업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를 했는데 조기 귀국하라. 어떤 국회의원은 압송하라는 말도 썼더라고요. 송영길 압송해라. 물론 뭐 수갑을 채워서 데리고 올 수는 없죠. 수사관들이 아니니까. 근데 국회의원 몇 명 보내가지고 옆구리 탁 팔짱 끼고 해서 압송해서 데리고 와라. 송영길이 지금 위험인물인 겁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는 왜 위험인물인 줄 아십니까? 송영길은 돈 준 사람들 명단을 갖고 있으니까. 저라도 그렇게 했어요. 제가 더불어민주당 3선 뭐 인천 아니 수도권 국회의원인데 송영길이 인터뷰를 하네. 기자회견을 하네. 혹시 나라고 짐작될 수 있는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그 송영길 당대표 후보로부터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은 사람들, 돈봉투 받은 사람들 전전긍긍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용케 벗어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압송하라, 정계 은퇴하라. 너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 정치 생명은 끝났다는 말까지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아무튼 어제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분위기는 좀 험악했던 것 같습니다. 강제 출당, 탈당이라니 어디다 대고 탈당을 자기 마음대로 출당, 제명, 뭐 정계 은퇴, 정치 생명 끝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송영길이 혼자 죽으려고 할까요? 그죠? 그 2021년 5월 2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0.59%포인트 차이로 석패를 했던 홍영표 의원이 송영길은 국민께 용서를 구해라 이렇게 말했네요. 또 여러 가지 녹취가 또 나오고 있는데 이성만 인천 부평 갑 지역구 초선 의원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이성만에게도 자꾸 돈 달라고 했답니다. 돈 내가 내일 주면 안 돼? 라고 이성만이 이정근한테 얘기했답니다. 오전 10시에 갈 테니까 뭐 이런 녹취도 나왔다고 중앙일보가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이정근도 본인도 돈을 구해올 뿐만 아니라 자기가 오빠라고 부르거나 또는 또 이 친밀한 그런 의원들한테 가서 닥달하고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그렇게 했다는 녹취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조택상이라는 인천 정무부시장 이 사람도 뭐 1,000만 원을 조달해 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